반갑습니다. 그래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프 필요한 게 뭐였었죠? 필요한 거 한다.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죠?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그림이 가로와 세로 사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저번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해당하는 시간대를 A, B, C 중에서 고르시오. 시간과 속력에 관련된 거. 그래서 가로가 시간이네요. X축 시간, 세로 Y축은 속력, 자동차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찾아봅시다.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력 일정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은 속력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속력이 높아지고 있네요. 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2번이 되겠네요. A. 속력이 높아진다. B는요. 시간이 지나는데 속력이 내려가고 있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네요. 속력이 낮아지는 B 구간이에요. 그럼 일정한 구간은요.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속력은 요 높이로, 요만큼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일정한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11쪽의 예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교과서 111쪽. 세 가지 모양의 컵이 있고요. 여기다가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여라? 병과 시간, 흐르는 시간에 관련된 물의 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글들을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라면 이제 반대로 글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냥 원기둥 모양, 원통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밑부분이 좁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컵. 얘는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으로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같은 거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으로 올라올수록 좁아지는. 자, 똑같은 양의 물을 계속 붓게 된다면 첫 번째 그림은 똑같은 높이만큼 계속 물이 올라가게 되겠죠. 통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양의 물을 계속 붓게 된다면 처음에는 좁으니까 물이 빨리 높아지게 되다가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넓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게 늦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은요. 처음엔 넓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높이가 천천히 올라오다가 좁아지면서 갑자기 확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 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하게 계속 높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간다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가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넓어지니까. 그러면 바닥에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요.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 좁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시간에 따른 높이요. 세 번째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올라온다는 거죠.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높이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거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죠. 한번 지금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떤 상품의 가격과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 처음 출시가 되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 출시가 되었다. 그럼 처음에는 1,000원으로 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할인을 해서 팔든 끼워서 팔든 그렇게 가격이 점점 내려갈 거라고요.
그 사이에, 그 가격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이 일정한 비율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이 일정하게 떨어진다. 뭐다? 이 녀석이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가격이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3번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처음에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다가 점점 천천히 내려가요. 1번이 되는 게 처음에 확 떨어졌다가 이 가격이 점점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데이터와 요금 사이의 관계인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해보셨나요? 자, 기본 요금이 X 만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에서 데이터를 얼마를 제공한다. 자, 보시면 알겠죠? 일단 X가 데이터 양, Y가 가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요금, 기본으로 주는 것을 다 사용할 때까지는 우리의 요금이 변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요금이 붙으면서 전화 요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구간이 기본 요금과 관련된 녀석이 되겠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 요 부분이 기본 요금과 관련된 구간이 되겠네요. 2만원이 기본 요금 2만원. 그때 데이터는 총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3기가까지. 한 칸이 1기가가 되는 거죠. 두 칸이 2기가가 되는 거니까 3기가까지는 기본 요금이 변하지 않다가 3기가가 넘어가면서부터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3기가까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고 3기가가 넘어가면서부터 추가 요금이 붙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데이터는 3기가를 준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3기가가 끝난 후를 얘기하는 거죠. 1기가당 얼마의 요금이 추가가 되는가? 그럼 1기가가 지날 때 2만원에서 얼마로 변합니까? 4만원으로 변하네요. 그러면 얼마가 추가가 된 거죠? 2만원이 추가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번 기본 요금이 3만원이고 2기가를 기본으로 제공한답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똑같이 그릴까요? 0, 1, 2, 3, 4 5, 6, 7 1, 2, 3, 4, 5, 6 이 정도만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요금 3만원 3만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기가까지는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요금으로서 데이터 유지될 겁니다. 그 다음 2기가를 다 쓰고 나면은요 X 여기까지 볼까요? 2GB Y 만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가로와 세로가 무엇인지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얘는 어떤 의미의 그래프구나 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사용한 후에는 1기가당 만원. 그러면 2기가에서 3기가가 되면은 3만원에서 몇만원? 4만원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3만원일 때는 4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4만원일 때는 5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즉 요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글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래프를 보면서 글의 의미도, 그래프의 의미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글을 보면서 그 의미를 담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다음은 교과서 112쪽 아래쪽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확인하기. 내용이 뭐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학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하자 라는 거네요. 그림을 그려서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부터의 거리를 Y 미터라고 잡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자 하는 거죠. X가 시간,
y가 거리 x, y 라고 했을 때요, 일단 y가 학교로부터의 거리니까요, 일단 학교에서 출발하면 시작 지점이 되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 0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한다. 출발을 하는데 뭐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에 들렀다? 문구점에 들렸다. 자, 문구점에 들렀을 때는 학교로부터의 거리 어떻게 될까요? 문구점 자체는 뭐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니까 문구점까지의 거리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문구점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러다가 다시 문구점에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간다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문구점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문구점에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간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학교로 돌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걸었다. 뭔가 까먹은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x 시간, y 거리 라고 한다면, 일단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데 가다가 까먹었다라는 거죠. 아, 휴대폰 두고 왔네? 그러면 다시 학교로 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학교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학교까지 거리가 0이 되는 거죠. 가다가 아 젠장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야지 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해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이동시간, 이동과 거리. 자, 보면 알겠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을 했느냐 확인하면 되겠죠. 결승점이 이 높이고요. 이 높이에 도착한 게 거북이만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거북이가 이겼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결승점에 거북이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토끼는 60분, 1시간 60분이죠. 60분이 되었을 때 결승점까지 못 왔죠.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기 시작한 때를 구하시오. 자, 결국 이동거리, 출발점에서부터의 이동거리가 거북이가 더 많아지는 그때를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토끼가 여기서 한참 쉬고 있을 때 30분부터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토끼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오. 자, 토끼 상황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같이 출발을 하죠. 근데 토끼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 시간당 이동 속도가, 이동 거리가 더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한참 빠르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저 자식 너무 느리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뭐 동화 속에서처럼 잠을 자든 뭐 쇼핑을 하고 있던 휴대폰을 하고 있던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쭉 몇 시간 동안 쉽니까? 40분 동안 쉬어버리네요. 근데 이제 40분 동안 딱 쉬고 난 다음에 아차, 내 경기 중이었었지 하면서 다시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그러면 0에서 10분 사이에는 토끼가 앞서 나가다가 10분부터 50분 사이에는 쉬었다라는 거죠. 이동하지 않고. 그 다음 50분부터 60분 사이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지연이의 맥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뛰는 거죠. 요렇게 이제 심장이 뛰는, 아니면 맥박 여기 짚으면 되죠. 요거 여긴가요? 여기 대보면은요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요거를 이제 1분 동안에 몇 번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심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연이의 맥박을 나타낸 것이다. 1분 동안의 맥박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단위가 얼마입니까? 초죠. 그러면 1초 동안 시작부터 내려오는 요 부분까지가 한 번 뛴다라는 거죠. 근데 1초 동안에는 몇 번 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얼마인지. 1점 몇 회. 근데 2초 동안에는요, 두 번은 뛰었는데 얼마? 요쯤이니까 세 번은 아니잖아요. 두 번까지는 했는데 세 번은 아니다. 그런데 3초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그럼 3초 동안 몇 번 뛴다라는 겁니다, 맥박이.
4번 뛴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 몇 초인가요? 60초죠. 그러면 3초에 4번을 뛴다라면 60초 동안에는 몇 번을 뛸까요? 얼마? 80번을 뛰게 되겠죠. 얼마 곱하기 20만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20. 얘도 곱하기 20.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하루 동안이네요. 하루 동안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자, x 가로가 c 간, 세로가 y 높이. 자, 그러면 해수면이 가장 높았던 때를 모두 말하시오. 말 그대로 해수면이 가장 높았던 때, 요때와 요때와 없네요. 요 두 때가 되겠네요.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때는 몇 시입니까? 2시. 요때는요 14시. 즉 새벽 2시와 오후 2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시에서 20시 사이, 2시 여기고요. 그리고 20시 여기가 되겠네요. 요 사이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를 말하시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진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요 그래프, 여기까지 그래프만 봐야 되는 거죠. 그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 2시에서 4시 사이니까 2시는 빼죠. 그래서 몇 시? 14시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똑같은 시간 안에서 가장 낮아지는 때를, 높아지는 때를 말하시오라는 거니까 최대, 제일 가장 높았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높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8시에서부터 14시까지 높아진다라는 거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8시부터 14시까지 높아지고 더 이상 없네요. 좀 낮아지는 때는 2시에서부터 8시까지 낮아지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그 다음 14시에서부터 20시까지도 낮아지네요. 이렇게 2시간 간격에서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몇 시간마다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되는가? 몇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 모습이 지금 여기도 반복될 거고, 또 여기서 반복될 거고, 또 여기서 반복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몇 시간 동안인가요? 2, 4, 6, 8, 10, 12시간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종류의 그래프를 만나게 될 거고요. 그 그래프 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세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